자, 12월 15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15번째 예제 리덕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리액트에서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리덕스라는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제 5개를 준비를 했어요. 각각 독립적인 기능들이니까 페이지 만드시고요. 페이지 만드시고 이제 app.js에서 라우트 걸어서 메뉴 이동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컴포넌트 부분에서 이제 메뉴 링크, 스피너, 테이블 요거 3개는 어저께 했었던 예제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뉴스 리스트도 했었잖아요. 그 뉴스 리스트도 복사하시면 돼요. 좀 큼지막하게 화면에 적어드리면은 app.js는 app.js 참고해서 페이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src 밑에 컴포넌트 폴더 만드시고 이 안에 메뉴 링크 그리고 뉴스 리스트 그 다음에 스피너 마지막으로 테이블 요 4가지를 이전 실습 예제에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 작업 진행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루트에 data.json도 복사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리액트를 작업하면서 상태값이라고 불리우는 변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죠. 근데 그 상태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상태값이 만들어진 컴포넌트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리액트 컴포넌트의 구조를 보면은 앱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각각의 페이지 역할을 하는 자바스크립트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각각의 페이지 안에서 컴포넌트, 즉 화면을 구성하는 부속품들을 이렇게 임포트를 하는 구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컴포넌트에서 내가 상태값을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 상태값, 여기서 만든 상태값, use state로 만든 거예요. 이 상태값을 다른 컴포넌트에서 갖다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기 위쪽에서 상태값을 만들었다. 얘가 use state를 썼다. 그러면 여기서 만든 변수값을 하위 컴포넌트한테 보내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프록스로 보내면 되니까. 근데 하위 컴포넌트에서 위쪽으로 보내려면은 이게 사실 되게 까칠하거든요. 심지어는 한쪽 페이지에서 만든 상태값을 다른 페이지에서 갖다 쓴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액트로 만들어진 이 화면 구조랑 전혀 개별의 데이터 보관소를 하나 만들어요. 이걸 스토어라고 해요. 상태값을 이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릴까요? app.js 안에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 안에는 하위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각각 상태값을 관리해서 서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드니까 별도의 공간을 하나 만든 거예요. 얘를 스토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스토어 안에 슬라이스라고 불리우는 단위 모듈을 만들어요. 주제별로 뭔가 하나씩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슬라이스 안에 용도별로 상태값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변수는, 상태값 변수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슬라이스 안에는 이제 함수들, 액션 함수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가 특정 슬라이스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함수는 상태값을 갱신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 상태값이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한테 그냥 싹 다 전달이 가능해요. 모든 리액트 안의 모든 컴포넌트한테 이 상태값을 싹 다 공유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덕스의 구조인데, 그래서 리덕스를 전역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원래는 리액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라이브러리였어요. 일반 HTML 작업하면서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코드가 복잡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리덕스를 좀 쉽게 쓸 수 있게 리액트 리덕스라고 하는 애가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복잡하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단순하게 하려고 리덕스 툴킷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얘를 쓰면은 코드가 그나마 조금 이제 단조로워지긴 하는데요. 프로그램 코드들이요, 뭔가 사용 방법을 단조롭게 하기 위해서 함수들을 막 묶다 보면 내부 구조에 대한 코드들을 많이 숨길 수밖에 없게 돼요. 함수 하나 호출하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처리가 그냥 자동으로 쭈르륵 되게끔 하다 보면은 그 원리가 되는 코드들을 안쪽에 숨겨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덕스는요, 얘도 원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흐름을 외우셔야 돼요. 리액트는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해하라는 건지 암기 과목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해된 거라고는 컴포넌트라는 건 내가 만드는 태그,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저도 리액트를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니까 편해졌었거든요. 자, 그 이야기, 조금 전에 제가 화면상에서 드린 이야기가 여기 텍스트로 정리가 돼 있어요. 전역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다. 일반적인 컴포넌트 개발을 시는 상태값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훅을 많이 사용하죠. 이때는 각각의 컴포넌트 관련 변수값들이 소스 파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소스 안에 저마다 상태값이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코드 유지보수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상태 업데이트 관련 로직, 그러니까 우리가 유즈 스테이트 하면은 set 무슨 함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애들을 다른 파일로 분리시켜서 한 군데 모아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값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리덕스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요, 일단 index.js랑 app.js는 우리가 쓰는 거고, 리액트 구조가 우리가 만든 페이지나 컴포넌트들이 app.js에서 임포트 해가고, 그래서 임포트 해가죠. 그 다음에 index.js에서 app.js를 또 임포트 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맨날 기본 코드 만드는 구성이거든요. 여기에서 스토어라는 코드를 하나 또 만들어요.
얘를 index.js에서 임포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스토어랑 app.js를 묶어줘요. 스토어 안에는 슬라이스라고 불리우는 모듈들이 여러 개가 탑재가 되는데 이 슬라이스 안에 상태값과 액션 함수, 즉 세터 함수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컴포넌트에서 특정 슬라이스를 임포트 해갖고 이 액션 함수를 호출하면 그걸 디스패치 한다고 표현을 해요. 액션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구조를 따라가서 app.js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컴포넌트한테 상태값이 자동으로 전파돼요. 자, 리덕스 관련 용어예요. 슬라이스, 상태값과 상태값 갱신 기능, 이걸 액션 함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포함하는 모듈이고요. 상태값은 리덕스를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전역 변수. 여기서 말하는 전역 변수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어느 소스에서건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듀서, 상태값을 갱신하기 위한 액션 함수를 특별히 리듀서라고 불러요. 걔네를 포함하고 있는 모듈을 이제 리듀서라고 하고, 액션 함수는 각각의 함수들. 스토어는 슬라이스를 저장하고 있는 통합 모듈이고요. 컴포넌트, 이건 우리가 맨날 쓰는 구성 요소죠. 컴포넌트 안에서 구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리덕스 안에 어떤 값이 바뀌었는지를 감지하는 기능이고요. 디스패치는 액션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입니다. 미드레어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 예제를 본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코드 패턴을 미리 준비했어요. 일단 리덕스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게 스토어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이 리덕스를 쓰기 위해서 코드의 스타일이 진짜 다 달라요. 웹사이트 찾아봐도 코드 스타일 다 다르고요. 책을 봐도 코드 스타일이 책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사실 정해진 형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나마 제일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조를 제가 만든 거예요. 다른 책이나 인터넷 자료로는 이런 식의 구조가 사뭇 다를 수 있어요. 책이나 그 인터넷 자료들은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보다 파일을 더 잘게 쪼개요. 근데 그게 파일 쪼갤 때는 사실 코딩하면서 파일을 되게 쪼개면은 코딩을 하는 동안은 되게 있어 보여요. 막 내가 생각해도 뭔가 되게 뿌듯하고 그런데 만들고 나서 나중에 뭔가 좀 수정하거나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일이 쪼개지는 거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뒀어요. 자, 일단 store.js라는 파일에요. 요 내용을 그냥 통째로 갖다 넣으세요. 이 store라고 하는 파일의 용도가 아까 그 주제별로 슬라이스라는 모듈이 생긴다 그랬죠? 그 슬라이스를 여기서 모아서 묶어주는 기능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store라는 애를 만들면 index.js에서 리액트 리덕스 안에 프로바이더라는 애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든 스토어를 임포트합니다. 그래갖고 index.js의 기존의 이 브라우저 라우터를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주면 이 스토어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변수의 변화를 요 하위 요소한테 다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준비를 해본다면 프로젝트 루트에 store.js라는 파일을 만드시고 일단 여기서 제시해드리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요. 여기 점점점은 일단 주석으로 막아주시면 돼요. store.js라는 파일에다가 이제 교환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넣으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index.js에서는 임포트문 2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즈 라우터를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속성에서 스토어는 스토어. 자, 일단 이게 준비 과정이에요. 자, 일단 요거 두 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30분, 이제 한 5분 정도 기다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예제는요, 가운데 숫자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업 버튼하고 다운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표시되는 숫자 값이 상태 변수고요. 업 버튼을 누르면 이 변수가 플러스 1 되는 거고, 다운 버튼을 누르면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예제를 준비했고요. 이게 책들마다 다 이 예제를 다루고 있길래 왜 그러지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리액트 레퍼런스에서 제시하는 가장 기본 예제가 이거더라고요. 슬라이스들은 주제별로 하나씩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백엔드랑 연동할 때 URL 값 하나가 주어지잖아요. 이 URL에다가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연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URL의 그 기능이 바뀐다 그랬었죠. 이 URL 하나당 슬라이스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예제는 이제 백엔드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변수값만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슬라이시즈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기에 카운터 슬라이스라는 애를 하나 만들 거고요. 저는 파일만 미리 그냥 싹 준비해 놨어요. 자, 파일들만 이렇게 해놨고 이 파일들은 현재 다 빈 파일이에요. 자, 카운터 슬라이스 안에 여기 슬라이스 모듈에 대해 제시되는 기본 코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AJAX를 안 건드리는 경우의 기본 코드고요. 아래쪽에는 AJAX를 건드리는 경우의 기본 코드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예제에서 소개를 드려야 될 거고, 일단은 요 기본 코드 요것만 카운터 슬라이스에다가 넣을게요. 자, 그럼 몇 군데는 좀 고치셔야 돼요. 먼저 여기 슬라이스 이름과 슬라이스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소스 파일에 이름을 넣으세요 라고 가늠한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 슬라이스라고 바꿔주고 코드 이름도 카운터 슬라이스라고 바꿀게요. 자, 여기에 변수값 두 개를 놓을 거예요. 일단 화면에 출력할 숫자값, 그리고 이 숫자를 화면에 출력할 때 사용할 색상값. 일단 검은색으로 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 이니셜 스테이트라는 곳에 있는 요 변수값들이 모든 컴포넌트가 동시에 갖다 쓸 수 있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건데, 단점은 이 넘버와 컬러의 값을 바꾸고 싶다면
직접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리절트 안에 정의하는 액션 함수라는 걸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액션 함수의 이름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고요. 파라미터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스테이트와 액션. 그래서 이 리듀서 안에 있는 함수들이 리턴 하면은 그 내용이 여기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리턴 할 때는 이니셜 스테이트와 동일한 구조의 제이슨을 리턴 하시면 돼요. 요거랑 똑같은 구조를 리턴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콘솔.그룹 플러스 콘솔.그룹 엔드 잡은 다음에 콘솔.로그 여기서 스테이트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액션 값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똑같이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일단 이 함수들을 어떻게 출력하는지를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구현해 줘야 되는지 볼 거예요. 자, 일단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 틀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의 모듈을 만드는데 네임은 그냥 소스 이름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고 이니셜 스테이트에 정의되는 게 이 파일이 관리해야 될 변수예요. 유즈 스테이트로 만든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듀서 안에 정의되는 이 함수 두 개는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정의한 변수 값을 갱신하기 위한 함수다. 자, 이렇게 슬라이스라는 애를 만들면 다시 스토어로 와서요. 이 슬라이스를 임포트하고 얘를 이제 리듀서 안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일단 가장 최소한의 준비 작업은 됐어요. 10분 이른데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이제 컴포넌트에서 리덕스를 어떻게 콜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10분 후에 뵐게요. 자, 일단 최소한의 준비를 했어요. 슬라이스라는 애를 만들고 리듀서라는 함수 안에는 내가 넣고 싶은 함수들을 넣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여기서 뭐 파라미터는 고정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고요. 여기서 파라미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콘솔만 출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슬라이스에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함수 두 개를 익스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익스포트 구문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자, 스토어에 연결됐고 이제 index.js에서 프로바이더로 스토어 연결까지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항상 기본이에요. 슬라이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만들어야겠지만 인덱스 스토어라는 소스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스토어를 index.js에 걸어주는 것까지는 기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여기서도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일단 배제하시고요. 요거 div로 요거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일단 배제하시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EA에서 안 쓸 거예요. 여기만 div로 바꾼 다음에 코드를 좀 단순화 시킬게요. 리덕스를 쓰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야 되는 게, 자, 여기도 비동기 처리는 좀 나중에 볼 거고요. 스토어에 슬라이스 임포트해서 걸어주는 것까지 했죠. 밑에 요거는 나중에 비동기 처리야, 즉 AJAX 처리가 필요할 때만 거는 거예요. 지금 안 걸죠? 자, 컴포넌트에서 리액트 리덕스라는 패키지 안에서 유즈 셀렉터와 유즈 디스패치 두 개는 무조건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까 카운터 슬라이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카운터 슬라이스에서 내보낸 플러스와 마이너스 함수 두 개를 임포트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use selecto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use selecto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콜백 함수를 받으면요, 이 콜백 함수 파라미터로 state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되는데, 이 state가 뭐냐면 우리가 슬라이스에 만들어 놓은 이 이니셜 스테이트 있죠. 이 값들이 아까 그 state라고 하는 값에 포함이 돼서 전달이 돼요. 그때 이름은 요 이니셜 스테이트에 설정한 요 변수의 이름은 스토어에서 정의한 요게 돼요. 카운트 슬라이스. 자, 불필요한 파일들을 좀 닫을게요. 자, 그러니까 다시요. 이 use selector라고 하는 훅을 호출하면서 콜백을 받아요. 그럼 이 스테이트 안에 카운터 슬라이스라는 애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스테이트 점 카운터 슬라이스죠. 그러면 얘는 요거예요. 나중에 기능들이 이제 커지면은 이 스토어 안에 슬라이스들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요. 이름은 다 똑같은데 나중에 이름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 여기서 쌓여 있는 모든 이 슬라이스가 스테이트 안에 다 들어와요.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이 상태값들을 의미해요. 각각의 파일에 쪼개놓은 상태값들이 리듀서라는 형태로 묶여서 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내가 쓰고 싶은 것만 꺼내서 리턴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state.counter slice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요게 리턴 되는 거예요. 걔를 여기서 받아요. 기왕이면 구조분해해서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는 요 이름을 다르게 정의해요. 다른 책들 보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슬라이스 이름으로 다 통일하자라고 해서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슬라이스 이름이라고 표기해놨어요. 다. 여기도 슬라이스 이름이고. 그냥 여기 제가 그 자료에 표시해드린 곳에 이름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맞추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use dispatch라는 함수가 하나 더 있었죠? 이걸 통해서 이제 use dispatch라고 호출하면 리턴되는 얘가 액션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화면 구성을 해볼게요. div 태그 일단은 display flex를 하나 주고요. 버튼을 2개 넣겠습니다. 플러스 5. 여기는 h2로 아까 받았던 넘버 값을 출력을 할게요. 이 h2 태그에 스타일을 좀 걸었는데요. 마진, 위드스, 텍스트얼라인 이런 건 똑같고 여기에 쓴 요 컬러는 요 값이에요. 그리고 h2 뒤에 버튼을 하나 더 놓을게요. 마이너스 5. 아, 얘는 마이너스 3. 각각의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여기서는 익명함수로 바로 갈게요. 뭐 반드시 바로 갈 필요는 없는데요. 코드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냥 바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use selector라고 해서 변수값 2개를 받는 과정은요. 카운터 슬라이스에 정의해 놓은 이니셜 스테이트 변수값을 컴포넌트로 가져오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그리고 카운터 슬라이스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함수 2개를 준비해 놨죠. 이 함수를 호출하는 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임포트 해놨어요. 저 함수를 여기서 플러스하고서 5 이렇게 그냥 호출하면 안 돼요. 얘를 dispatch라는 함수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너스 함수 요거 얘를 그냥 쓰면 안 되고요. 3 이렇게 그냥 주면 안 되고 dispatch라고 하는 함수한테 이 마이너스 좀 호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보내줘야 돼요. 슬라이스 안에 있는 함수는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dispatch라는 함수한테 얘 좀 호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뭐가 과정이 누락되는 것 같아요. 어디?
자,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리턴을 안 해서 그런가? 잠시만요. 유즈 셀렉터가 정의되지 않았다. 얘가 지금 설치가 누락돼 있네요. 아마 제가 드렸던 그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 안에 요 패키지 설치 구문이 누락돼 있나 봐요. 그 프로젝트 일단 가동 중지하시고 얘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진짜 그 문제가 아니네요, 보니까. 자, 에러 원인 제가 여기 마지막에 슬라이스에서 내보낼 때 점 리듀서 요거를 빼먹어서 그랬어요. 그럼 여기 리턴 문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됐어. 자,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는 거는 이 디스패치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두 개예요. 슬라이스를 이제 세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이 슬라이스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함수 두 개를 임포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특이하지만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디스패치라는 함수한테 호출을 부탁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것도 생긴 게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유즈 셀렉터라고 해서 받아온 요 형태는 변수 두 개 받아왔죠. 이게 카운터 슬라이스 안에 이니셜라이즈 밸류, 아까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정의한 변수 있잖아요. 요 변수 두 개를 받아오는 건데 이 변수 두 개도 상태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이 변수 값을 바꿔주면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내용이 같이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왼쪽 버튼 누르면 플러스가 호출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마이너스가 호출됩니다. 눌러볼게요. 왼쪽 거. 자, 플러스 프록시라고 해서 뭔가 좀 복잡하게 떴고요. 타입 카운터 슬라이스 밑에 플러스 콜론 페이로드는 5라고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뒤에 거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쵸? 플러스 호출해서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요 다소 복잡하긴 한데 그냥 요거예요. 이게 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액션이라고 하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아까 콘솔에 찍힌 이거예요. 여기서 타입이라고 하는 건 이 함수의 이름이에요. 카운터 슬라이스 안에 있는 플러스다. 페이로드가 중요한데 이 페이로드가 아까 버튼 클릭할 때 여기 플러스에다 5라는 파라미터 보냈죠. 이게 페이로드라 스테이트 안에 페이로드라는 값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해서 플러스한테 전달한 이 5라는 값은 액션.페이로드가 돼요. 고정이에요. 이건 항상 페이로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콘스트 넘버 밸류라는 값을 하나 정의할게요. 여기에다가 스테이트가 현재 값이라고 그랬죠. 현재 요 이니셜 스테이트의 값이 일로 스테이트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스테이트.넘버 플러스 액션.페이로드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칼라 밸류는 일단 검은색을 놔주고요. 만약에 넘버 밸류가 0보다 크면은 색깔을 딴 걸로 바꾸고 0보다 작으면 딴 걸로 바꿀게요. 마지막으로 이 리듀서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요. 이니셜 스테이트 구조와 똑같은 제이슨을 리턴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리턴하고서 이거랑 똑같은 제이슨을 리턴할 건데 넘버 밸류는 여기서 계산한 값으로 칼라는 여기서 변경한 값으로 자, 그럼 여기에 제가 코드를 잠깐 잘랐어요. 리듀서 안에 있는 함수에서 리턴하는 이 값들은 외우세요. 여기를 세팅해요. 근데 아까 이 값을 우리 그 페이지에서 use selector라고 해서 뽑아갔잖아요. 자, 다시 이 플러스에서 리턴하는 거는 여기를 덮어 쓴다 그랬어요. 주석을 뺄게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호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 5라고 하는 값이 액션 안에 페이로드라는 이름으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기존의 이니셜 스테이트는 요 스테이트 변수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테이트는 비포고요. 그 다음에 액션.페이로드는 5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뚜덕뚜덕 한 다음에 리턴을 해주면 여기서 리턴 해주는 게 다시 얘를 덮어 씌워요. 이게 애프터가 되는 거죠. 비포를 받아서 어떤 처리를 거쳐서 애프터를 리턴하면 다시 여기 덮어 씌우는 거죠. 버튼 또 누르면은 얘가 그대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과 동시에 이 값들을 카운터에서 use selector를 통해서 값을 가져간다고요. 이걸 구독한다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상태값이네요. 그럼 이 변수가 출력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값의 특징이 값이 바뀌면 화면 갱신이 자동으로 된다 했잖아요. 나는 그냥 버튼 눌러서
얘 호출해서 이 값을 바꿨을 뿐인데 지가 알아서 갖다가 화면에 갱신을 해버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세팅이니까 매뉴얼 보고 따라만 오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해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흐름을 외우셔야 돼요. 그나마 이 정도로 단순화시키느라고 이거 고생 진짜 많이 한 코드예요. 사실 이거는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 패턴 완성하는데 거의 한 3주에서 한 달 걸렸어요. 대부분의 책들은 이거 파일 따로 빼고요. 이거 파일 또 따로 빼고요. 스토어에서 이거 파일 따로 빼고요. 요만큼을 또 파일을 따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슬라이스, 스토어 딱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파일만 빼고 말았는데 다른 책들 보면 파일이 5가지, 6가지로 분리가 돼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따라가기. 자, 여기는 제가 설명하느라고 중간중간에 코드를 날렸으니까 다시 복구할게요. 자, 아래쪽에 마이너스도요,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파라미터로 마이너스 3을 보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드림 파일에선 그냥 3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페이로드를 더한 게 아니라 빼겠다. 만약에 마이너스 3을 줬으면 또 3씩 더 증가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누르면 그냥 값이 자동으로 변해요. 누르면 값이 자동으로 바뀌고 색상 값도 바뀌니까 색깔도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이게 처음에 세팅이 조금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몇 개 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면은 각각의 파일에서 유즈 스테이트에서 변수값 따로 만드는 것보다 한 군데서 몰아서 몰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월등히 늘어요. 아마 아마가 아니고 어저께 우리가 그 수정 페이지 남겨놓고 종료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 그 부분을 간과하고 지금 바로 리덕스로 들어가서 우리 3교시 때 그거를 해야 돼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리덕스에 꽂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돼, 어떻게 진행해야 돼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자마자 이제 리덕스를 바로 들여버렸는데 일단은 리덕스는 오늘 요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에 AJAX 붙이면 형태가 살짝 또 바뀌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적응을 하세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화면 그렸던 거 있죠? 그 수업 영상 참고하셔서 일단은 매뉴얼을 보고 이거를 재현을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세요. 매뉴얼을 보시고 이만큼의 코드 복사하고 여기 내가 고치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재현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는 코드예요. 그냥 흐름을 납득만 하시면 돼요. 자, 딱 요거까지만 완성하시고요. 잠시 후에 그 수정 페이지 마저 진행할게요. 자, 지금 8시 20분인데 적당히 다 되시면 제가 의사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리덕스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구성을 했으니까 요거는 꼭 그 재현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여기에 AJAX를 또 덧붙여 볼게요. 일단 리덕스 관련된 녹화는 여기서 끄고 어제 남았던 그 게시글 수정 그거를 마저 하겠습니다.